자, 이어서 문제 65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구조죠. 여기 설정자 주인 있고요. B가 전세권자.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이렇게 C에게 설정한 거죠. 그리고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이거를 할 수 없다. 이걸 뭐하게 하는 거? 소멸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전세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이 전세권을 뭐 하려면 소멸하게 포기하려면 이걸 포기나 없애려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 동의? 저당권자 동의요. 이 동의 없이는 전세권 소멸, 이거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즉 이거 포기하려면 갑자기 B가 이걸 포기하면 저당권이 붕 뜨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포기나 소멸하게 하려면 누구 동의? 저당권자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1번이죠. 2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당권자인 은행은 전세권 자체에다가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행할 수가 없죠. 왜요?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어디다 실행을 하죠? 전세권 대신에 남아있는 게 바로 뭐죠?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에다 실행을 해야 된다. 전세권에다 실행을 못하고요. 왜요? 사라졌잖아. 전세권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뭐에다? 전세금 채권에다가 압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어디에다가? 전세권 자체에다가는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2번 정답. 그 다음 5번 보실까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은 이 계약이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주인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빼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누구한테요? B에게 주지. 계약자가 B니까. 그죠? B한테 주는 거야. 단 C가 뭐 하면 이 전세금을 압류하면 누구한테요? C에게 주지. 은행한테. 압류 안 돼 있으면 C가 압류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요? B, 전세권자 B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 부담한다.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2번. 이어서 다음 문제 6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죠. 보증금 반환 채권. 자, 임대인, 임차인. 만약에 임차인의 세입자가 건물이죠. 건물 보수요. 수리할 때요. 수리비로 5천만 원 넣었다. 수리비는 그럼 어디에? 건물에 들어간 돈 맞죠. 그럼 이 돈 받으려고 유치권은 걸을 수 있어요. 수리비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이거 가지고 유치권 가능하죠.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건물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사람 주인에게 준 돈이죠. 그래서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을 못 거죠. 보증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로 건물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 보증금만 그래요? 아니죠. 어디도 그래요? 권리금도 그래요. 보증금, 권리금. 그 다음 부속물.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도요. 부속물도 건물하고 별개죠. 별개니까 건물과 연관성, 결련성이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자재값. 네 가지는 건물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간판. 건물에 붙인 간판 있죠. 간판값. 간판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과 별도죠. 별도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유치권을 못 걸어요. 간판값 안 줬다고 그래서 유치권을 못 걸어요. 간판. 그래서 건물하고요. 결련성이요. 건물하고 결련성, 즉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거. 즉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첫 번째 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부속물, 네 번째 자재값, 다섯 번째 간판.
이 5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5가지 중에 하나 나오니까. 5가지는 건물하고요. 건물하고 뭐가 없다? 결련성이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5개요.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자재값, 간판값. 다음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요.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죠. 자 볼까요? 2번 지문. 제 수험생 중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임차인이 건물에다가 수리비를요. 수리비를 5천만 원 썼다. 어디다가? 건물에다가. 그럼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럼 그 돈 때문에 유치권 걸 수 있지. 돈을 어디다 쓰면? 건물 수리비로. 수리비를 쓰면. 그래서 임차인이 어디에다가? 건물에 뭐? 수리비요. 수리비. 수리비 받을 돈 채권. 수리비 채권 5천만 원 있다. 이거는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이건 유치권 인정됩니다. 유치권. 그럼 이번에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제 수험생 중에 건물에 하자가 생긴 거지. 하자가. 제 수업을 듣고 있었던 여름인데 조개구이집을 했었어요. 새를 얻어가지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근데 조개구이집이 비가 그날 엄청 온 거야. 그래 수업 끝나고 딱 가봤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가구하고 소파가 물에 젖어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건물에 누수가 막 생겨가지고. 피해를 입었네 임차인이. 어디에서? 건물의 하자로. 건물의 하자로 소파하고 가구하고 옷하고 피해가 엄청나게 입었죠. 그 피해는 어디에서 생긴 건가요? 건물이죠. 바로 건물. 그 건물에서 손해배상 채권액이 생긴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럼 그 돈 1,000만 원 받으려면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어요. 건물의 하자죠. 바로. 건물에 뭐로 인하여? 하자로 생긴 채권. 이건 유치권 가능해요. 이 하자가 어디에서? 건물로부터 생겼잖아. 건물의 누수로 내가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 피해액은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요. 그러니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거 3번째.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이 임차인 문제에서 셋 중에 하나가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학원을 하려고 세를 얻었어요. 학원 몇 층에? 5층에.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월세 얼마? 월세 한 달에 500, 그다음 보증금은 2억 들어갔죠? 자, 그리고는 뭐를 적었느냐면, 뭐를 특약으로 했느냐면, 자, 5층인데 학원은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피해 나갈 뭐가 있어야 돼요? 외부 돌출 계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원 허가가 나와요. 교육청에서. 근데 이 건물에 외부에 돌출 계단이 없었던 거죠. 없으니까 임차인이 나 여기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건물 마음에 드는데 딱 비어있고 딱 좋은데 문제는 뭐야? 외부 계단이 없잖아. 외부 돌출 계단이 없어. 인가가 안 나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주인한테. 이거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고요? 해주죠. 내가 해주디죠. 외부로 계단을 1층에서 5층까지 내가 내 돈 들여서 해드릴게요. 라고 특약을 한 거지. 특약을. 그래서 임차인은 그 말을 믿고 임대인 이 말을 믿고 학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학원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하고 각종 도구가 들어왔죠. 기구들이. 학원 운영에 필요한 도구, 책걸상하고. 돈이 들어갔죠. 돈 1억 넘게 돈을 썼어요. 칸막이 공사하고 다 들어가서. 정작 문제는요. 시설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외부 계단 시설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거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입은 피해. 어떤 피해? 시설을 안 해주니까 인가가 나와 안 나가? 안 나오죠. 교육청에서. 인가가 안 내줘. 그럼 어떻게 돼? 임차인은 학원을 아예 운영 못 하죠. 그럼 시설비 들어갔죠. 1억이요. 1억의 시설비가 들어갔죠. 그 피해액 1억은 어디로부터 생긴 거예요?
건물로부터 생긴 피해인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배신을 해가지고 입은 피해인가요? 이게 구별의 핵심이에요. 건물로부터 생긴 피해인가요? 아니죠. 뭐를 안 해줘서? 시설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약속대로 뭐를 안 해준 거예요? 시설을 안 해줘서 입은 피해죠. 이거는 이 손해배상 채권액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설을 임대인이 안 해준 거야. 그거는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사람이 배신한 거지, 사람이. 주인이 배신한 거야,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게 됐죠, 계단을. 그래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1억이란 말이죠. 그 1억은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유치권을 묻고는 거예요. 이건 유치권 묻고래요. 뭐를 안 해준 거? 시설을 해줘서 안 해줘서? 안 해줘서. 시설을 안 해줘서 입은 피해. 이거는 유치권 성립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건물 수리비 채권은 건물에서 생겼지 유치권 생기죠. 그 다음 건물 뭐로 인한 거? 하자 생겨서 입은 피해. 그거 손해배상 생기죠. 유치권 생기죠. 근데 뭐를 안 해줘서? 시설을 누가 안 해줘? 주인이 안 해줘. 주인이. 이거 가지고 유치권 안 돼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가지고요.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안 되죠. 그래 디귿 니을은 안 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되고. 임대차 그러면 기역 니은이냐 디귿 니을이냐 요 네 개 중에 시험에 하나가 꼭 나온다는 거죠. 권리금도 안 되고요. 자, 요거는 결련성이 있고 요거는 결련성 없는 거 정리 꼭 해주실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연결해 보면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한 목적대로 쓰지 못했죠? 그죠? 학원 건물로 사용을 못했죠. 왜요? 시설을 안 해줬잖아. 계단을 외부 계단을. 계단 시설을 안 해줬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학원 목적대로 사용을 못해서 입은 손해. 그 손해액이 1억이야. 왜? 시설비 1억 들어갔죠. 그거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유치권이 불성립합니다. 별표. 정답 2번입니다. 4번은요. 채권자가 누구를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할 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되죠. 누가 직접 점유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불성립해요. 채무자한테 점유가 넘어가면 안 되죠. 꽝이죠.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뭐를 잃으면? 점유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아웃되죠. 자, 이어서 67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요? 압류가 후에 있은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뭐에도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에 수취한 과실. 압류 후에는 어디에도요?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차임이 뭐죠? 과실. 원래 압류 전에는 건물에 압류를 들어오기 전에는 이 월세죠. 월세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 아니라 누구 거죠? 월세는 설정자 거지. 근데 언제부터? 압류 후에는 누구 거예요? 저당권자가 차임채권에 효력이 미친다. 두 번째, 저당 목적물이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의 뭐가 있었어요? 압류가. 제3자가 압류를 했다. 이 보험금에 대해서. 저당 목적물은 건물이고요. 건물이 불나가지고 보험금 받죠? 보험금에 대해서 제3자가 뭐를 압류를 걸었죠? 그러면 저당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할 수 없다. 틀렸죠? 압류는 저당권자만 돼요? 아무나 돼요? 일반 채권자도 돼요.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요.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자도 되고 일반 채권자도 돼요. 압류는. 왜? 압류를 하는 이유는 돈이 다른 돈하고 섞이지 않도록 특정하는 거예요. 딱 묶어두면 다른 돈하고 섞여야 안 섞이죠. 그 안 섞이니까 그 돈에서 보험금 1억에서. 이 보험금에서 은행의 돈을 빼갈 수 있죠. 물상대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압류 주체가 누구예요?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 돼요? 아니다. 일반 채권자도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나 다른 채권 담보로 못하죠. 분리가 안 되죠. 뭐하고?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채권은 분리양도가 안 됩니다. 이를 수반성이라고 그러죠. 수반성. 정답 2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8번 가실게요. 자, 이제 계약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약법 가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 자, 제가 이번에 문제를 출제하면서 41번부터 67번까지죠. 여기 민총하고요. 민총 부분 그리고요. 물권법 부분. 이 두 파트 부분은 문제가 올해 간평사 실제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간평사 문제예요. 간평사 2021년도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서 출제를 했다는 점. 그리고 계약법은요. 이 계약법은 간평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법하고 특별법은 간평사 문제 아니라 제가 따로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만. 민총하고 물권법은 올해 간평사 2021년 실제 기출문제라는 점 강조하고 갑니다. 그래서 분야별로요. 내가 민총에서 몇 개 맞았는지 물권에서 몇 개 맞았는지를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득점을 비교하시면 분석이 꼼꼼하고 과학적으로 될 거로 봅니다. 자, 이거 계약법 가실게요.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불특정 다수인이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돼야 한대요. 효력이 있죠. 그런데 니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요. 승낙은 효력이 없죠. 오케이. 청약은 돼도 승낙은 안 되죠. 디귿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됩니까? 특정 안 돼도 되죠. 디귿 날라갔고요. 리을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은 뭐죠? 승낙이죠. 승낙은 발송이고요. 청약은 도달주의죠. 청약은 도달주의. 미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인가요? 발송한 때인가요? 발송시죠. 발송시. 발송주의. 발송시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 니을,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9번 다음 중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은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거죠. 기억, 양도담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거. 변제하는 의무와 담보권자가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거는 뭐가 먼저? 변제 먼저 해야지. 변제해야 담보권을 날려버리죠. 변제 먼저.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변제해야 뭐 말소해요? 저당권 말소하죠.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또 가등기 말소 다 똑같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변제와 뭐 말소? 저당권 가등기 말소 양도담보 말소는 변제 먼저다. 이게 선의행이다. 선의행. 동시행 아니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요. 청산금을 돌려주는 것과 채무자가 뭐 하는 거? 목적물 인도하는 거는 서로 동시행이다. 이거. 청산금 주셔. 내가 집을 넘겨줄게요. 내 집을 소유권을 넘길게. 동시행 관계 있다. 동시행. 세 번째 디귿이죠. 가등기 담보 말소. 가등기 담보를 말소하는 거하고 채무 변제죠. 채무 변제는 뭐가 먼저? 변제가 먼저라고 그랬지. 변제지 변제. 변제 먼저. 동시행 아닙니다. 리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뭐 먼저? 보증금 반환 이게 먼저죠. 임차권 등기보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왜 하죠? 보증금을 안 빼주니까. 이게 먼저다. 동시행 아니고요. 미음 경매가 무효일 때 뭐가 무효일 때?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의 이전 등기 말소하고 저당권자의 대금 반환이면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거 동시행 아니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경매 그러면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딱 그리시면 돼요. 아 경매? 왜 세 사람이에요? 볼까요? 경매는 왜 세 사람이냐면 일단 두 사람이 나와요. 채무자 나와. 채무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아파트. 그죠? 여기 아파트. 이걸 누가요? B가 경매로 먹는 거죠. 경매로. 경매로 가져가는 거예요. 낙찰자네, 낙찰자. 이 아파트가 낙찰자 이거 어떻게 소유권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로? 아니야, 경매로.
두 사람 됐죠? 채무자 여기 낙찰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경매는 채권자가 넣죠. 채권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채권자. 그럼 경매를 신청한 건 누가 신청해요? 채무자가요. 미쳤는가? 경매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채권자가 얘가 경매를 넣는 거야 이 집을. 왜? 돈 안 주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파트가 낙찰자에게 이전됐죠. 돈은 그럼 누가 먹었어요? 돈은? 돈 낸 건 누가 낸 거예요? 낙찰자가 냈지. 10억을. 10억을 내서 누가 받은 거예요? 채권자가 배당금 받아갔죠. 그래서 이 돈 10억은 낙찰자가 낸 거고 돈 받은 거는 누가요? C가 받아갔지. 그죠? 이때 이 경매가 어떻게 되면? 꽝돼서 무효면. 경매가 무효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져왔던 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돼요. 낙찰자는 누구한테 줘? 채무자한테 줘. 다시 원위치 채무자한테. 뭐를?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해요? 일로 말소해서 좀 넘기면 되죠. 이전받은 아파트 말소해서 줘. 누구한테? 채무자 거잖아. 바로 이거죠. 낙찰자의 뭐 말소? 이전 등기 말소죠. 이전 등기 말소가 이거죠. 얘가 등기 일로 넘겨주면 되지. 채무자한테. 왜? 채무자 거잖아. 그때 A가 일로 돈을 줘요? 아니잖아. 누가 줘요? C가 제3자가 주죠. 얘가 받은 돈 일로 토해내지. 야, 돈 토해내. 누구한테? B한테. C가 일로 주죠. 얘는 누구한테 주는데? A한테 주는데. B는 A한테 주는데 C가 일로 줘 돈을. 그래도 이거하고 이거는 동시행이 아니다. 동시행 아니죠. 비읍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될 때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이죠. 이 지분 이전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변제, 그다음 여기도 변제, 그다음 여기는 임차권 등기 말소, 그다음에 경매 무효.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죠. 이어서 69번 이어서 70번 보시겠습니다. 70번은요. 민법상 불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요.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요. 언제요? 체결 후에. 계약서 쓰고 나서 불능이 됐죠? 그럼 채무자는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급부 의무를 면하고요. 급부 의무를 면하고 대신에 반대급부요. 반대급부도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B한테 매매계약이 되고 나서 매매계약하고 나서 공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태풍으로 멸실했다. 이게 태풍으로 날아갔죠. 그럼 A는 공장 의무죠. 공장 넘겨주는 급부 의무죠. 급부 의무가 어떻게 되고요? 소멸하고. 급부 의무 소멸하고 반대급부. 반대급부로 돈을 못 받죠. 반대급부를 청구를 못합니다. 이게 위험부담의 본질. 아주 잘 서술돼 있어요. 위험부담의 본질은 이거다. 귀책 사유 없이 태풍으로 공장이 날아가면 공장 못 주고 돈 못 받죠. 돈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돈 못 받아. 왜 못 받아? 공장 안 주면 돈도 못 받는 거지. 위험부담의 법리. 쌍방 의무는 똑같죠. 똑같이 없어져요. 두 번째, 계약 체결 후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면 이미 이행한 급부가 뭐죠? 계약금.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 돌려받아야지요. 3번, 계약 당시에 채무 이행이 어떻게 했다? 불가능했다. 언제? 계약 당시에. 여기 키워드요. 계약할 때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불가능이죠. 그때는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거. 채무 이행하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무효잖아. 원시적 불능은 뭐니까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없다. 딩동댕. 4번 질문. 계약 당시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다. 언제부터? 계약 당시에 불가능했죠. 그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 이 단어 키워드 찾으시면 되죠. 그럼 민법 535조에서 정한 뭐를요? 개체과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거로 구제받을 수 있다. 딩동댕이죠. 5번 계약 체결 후에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수용됐다. 체결 후에 수용됐죠. 수용은 누구 잘못이에요? 쌍방과실 없이 된 거죠. 쌍방과실 없이.
쌍방에 뭐 없이요?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우연부담이죠. 우연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로요? 대상청구요. 대상청구권으로 해결한다. 대상청구권. 우연부담이나 대상청구. 그때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무슨 배상? 전보배상. 전보배상 청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상청구가 되지 뭐는 안 돼요? 전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전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왜? 전보배상은 일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일방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돼야죠. 이거는 귀책사유 없이요. 귀책사유 없이 수용된 거잖아요. 이때는 전보배상을 못 걸어요. 일로 가야죠. 대상으로 가야죠. 대상청구로. 전보배상은 일방에 뭐가 있을 때요? 과실이 있을 때. 과실이 있어야 전보배상이 되죠. 이건 과실이 없잖아. 그래서 전보배상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체과도 안 되죠. 개체과는 왜 안 되죠? 개체과는 원시적 불능일 때 되죠. 원시적 불능. 근데 이거는 계약 체결 후죠. 체결 후에 수용됐으니까 개체과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전보배상 안 되고요. 개체과도 안 되고요. 두 가지는 안 되고 두 가지는 돼요. 우연부담이나 대상청구 돼요. 우연부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이 토지가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된 거죠. 이거 10억에 계약했는데 이 토지가 수용됐어.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못 주게 생겼네 내가. 왜? 수용돼서 못 주죠. 그럼 A는 어떻게 해요? 나 못 줘. 못 주니까 너도 어떻게 해? 돈 주지 마라. 입금하지 마. 이게 우연부담이죠. 대상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B가 야 내가 돈 줄게. 줄 테니까 어떻게 해? 너 보상금 받는 거 있지? 그거 넘겨. 이게 대상청구. 우연부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서로 안 주는 거고 대상청구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돈 주고 보상금 받는 거 넘겨. 이렇게 나한테 넘겨. 네, 그래서 정답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낙약자는 누구하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그러면 이는 무슨 관계일까요? 대가 관계를 지칭합니다.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갑과 병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대가. 이게 꽝이었다. 이게 꽝이어도 기본 관계는 이 기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꽝이어도. 이게 꽝이어도 낙약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약자는 얘한테 돈을 넣어줘야죠. 이게 꽝이어도. 기본 관계가 아니라 이게 꽝이면 돈 보내야죠. 기본 관계가 꽝이면 돈 안 넣어도 돼요.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가 뭐예요? 돈 요구하면. 돈 요구를 하면 거절해야 못해요? 거절 못하고 돈 입금해야 됩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 이게 바로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을 말하죠. 수익자의 급부 요구를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할 수 없다. 1번 정답이죠. 이어서 72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호받는 제3자죠.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이죠. 채권 양수하고 피보존 권리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죠. 어디다 받았어요? 채권에다가. 이는 제3자에 해당 안 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려면 이런 구조죠. A, B 간의 상가를요. 이 상가를 매매했다. 상가를 매매해서 B 앞으로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 이거죠. 매수인 앞으로 상가 소유권 이전이 됐죠. 소유권 이전을. 이걸 어떻게 했어요? C가 가압류를 했다. 여기다 가압류를 했거나 가처분을 했거나 여기다 가압류를 걸었다 또는 가처분을 걸었다. 가등기를 여기다 걸었다. 가등기를. 누가? C가. 바로 얘가 제3자고 이 계약이 여기서 깨져도요. A, B 간의 계약이 여기서 꽝하고 뭉개져도 C는 보호받는 제3자다. 계약의 목적물인 B의 등기가 된 이 상가를요. 등기된 이 상가를 뭐한 사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한 사람. 얘가 바로 제3자, 보호받는 제3자. 근데 어디다? 채권에다. B로부터 받을 A가 채권이 있다. 채권. 상가 매매하고 받을 채권 얼마? 5억을요. 5억의 채권을 누가?
C-가 가압류했죠. 어디다가? 채권에다가. 채권에다 가압류를 C가 걸었죠. 가압류를 냈다,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냈죠. 어디다? 채권에다. 근데 이 계약이 뭉개져도 해제가 되면, 계약이 뭉개지면 이 가처분은 보호를 못 받아요. 어디다 걸면? 채권에다가. 그래서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받아놨죠? 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 계약상 채권이죠. 채권에다 뭐 걸었어? 가압류. 너 보호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어디다 걸었냐? 채권에다가. 채권에다 가압류 쳤죠. 보호 안 돼. 야, 나도 가압류고 얘도 가압류인데 왜 얘는 보호되고 얘는 왜 또 보호 안 되는 거야? 그 대상이 달라. 얘는 어디다 가압류 걸었어? 이전 등기된 목적물. 등기된 목적물에다 걸었잖아. 그럼 이건 보호되는 거야. 근데 너는 어디다 걸었니? 채권에다가. 채권에 가압류 걸었지. 너는 허당이야. 보호 안 돼.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에 해당 안 한다. 세 번째, 해제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의 뭐가 된 거?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이. 부동산이면 이 상가죠. 상가에다 뭐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제3자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상가에다 가압류했잖아. C가. 보호되는 거지. 네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해지의 전에 부동산을 매수해서 뭐한 사람? 등기를 격려했어. 등기했죠? 그럼 방어태세를 갖춘 거죠. 방어태세 갖췄죠? 그럼 얘는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제3자다. 등기나 뭐를요? 대항력. 등기나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방어태세를 갖춰서 얘는 보호된다. 얘가 바로 보호되는 제3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뭐를요? 상가를 분양하고 을이 상가를 명도받은 후 갑이 뭐를요? 그 대금 채권을요. 채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갑이 상가를 매매했다. 그리고 뭐를요? 대금 채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갑이 병에게 채권을 넘겼다. 이 채권을 넘긴 거죠. 채권을 병이 넘겨받았다. 그리고 이 매매가 깨지면 이 병은 보호를 못 받는 거. 왜? 채권을 넘겨받아서. 병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해요? 안 해요. 채권 양수인은 보호 안 된다. 정답 5번. 보호되려면 어디다? 상가 소유권이죠. 상가 소유권 이전돼 있죠. 이걸 믿고 뭐한 사람? 거래한 사람. 얘가 제3자다. 상가 소유권 된 거, 등기된 거. 등기된 거를 가져와. 그리고 네가 등기를 쳐. 아니면 임대 얻어가지고 대항력을 쳐. 그래야 네가 방어가 돼. 보호가 돼. 여기서 계약이 뭉개져도 네가 보호돼. 그러려면 등기나 대항력을 갖춘 사람. 네가 바로 보호받는 제3자다. 근데 채권을 압류했거나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 안 된다는 사실. 정답 5번 맞기. 이어서 다음 문제 73번이죠. 자, 사례 문제니까요. 기초 작업을 깔끔하게 해주는 게 사례 문제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례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으로 하되 1,000만 원은 언제요? 당일 교부하고. 계약금 얼마를? 5천이죠. 1,000만 원은 당일 넣었어요. 그리고 4천만 원은 일주일 뒤에. 4천만 원 언제? 일주일 뒤에 교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1,000만 원만 현재 들어갔네요. 1,000만 원만. 4천은요? 나중에 일주일 후에 넣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9월 1일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기억.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5천만 원을 다 넣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넣었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불성립이다. 왜?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은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요물계약이니까 얼마를요? 5천만 원 전액교부. 전액교부가 요건이다. 근데 1,000만 원만 넣었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불성립이다. 두 번째,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을 했다. 그럼 5천을 다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6월 1일 날 미리 땡겨가지고 넣어요, 못 넣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미리 넣을 수 있어요. 왜 얘가 미리 넣어요? 얘가 계약 해제를 못하도록. 중도금을 미리 넣어버리는 거지. 얘가 해제 못하게. 왜? 집값이 막 올라 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올리면 얘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2배 토해내고.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요. 중도금을 미리 넣어버려. 미리 선입금해버려.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을이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안 넣으면. 을이 계약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갑은 4천만 원을 달라고요. 얘가 4천 안 넣은 거죠. 그럼 4천만 원 넣으라고 청구하거나. 두 번째는요. 채무불이행으로. 왜 계약금 안 넣느냐? 계약금이죠.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걸 안 넣으면. 을이 4천만 원을 안 넣었다. 그러면 갑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야 4천만 원 넣어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안 넣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매매 계약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끝내는 게 아니라 뭐를요? 계약금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야. 이거죠. 계약금 약정을 해지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하고라고는요. 계약서를 2개를 쓴 거야.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하고 계약금 계약 2개를 한 거야. 이걸 어디다 써요? 한 장에다 써. 우리가 한 장에다 쓰니까 이걸 계약이 하나인 줄 알아. 하나 아니야. 우리 계약서 2개 쓴 거예요. 매매 계약서 하나, 계약금 계약서 하나. 2개를 쓴 건데 이 매매 계약은 주계약이에요. 매매가 주계약이 되는 것이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의 종이다. 종된 계약입니다. 주종관계 있습니다. 그래 이게 꽝이면 이것도 꽝 되는 거지. 이때 계약금을 약속대로 안 넣으면 이 돈을 안 넣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 계약을 해요. 계약금 계약을 파기해서 끝내버려. 없애버려. 매매가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왜? 계약금은 안 넣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계약금이 없는 계약. 계약금 없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뭐를 깨버리니까? 계약금 계약을 파기해버리니까. 계약금 없는 매매, 주계약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넣어 이렇게 해요. 계약금 5천 이렇게 걸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은 거. 계약금을 전액을 넣은 게 있고 두 번째는요.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안 넣은 거. 2가지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첫 번째는 뭐죠? 매매 계약을 하고 뭐를 넣은 거? 계약금을 전액을 교부한 거.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매매 계약만 하고 뭐가요? 계약금이 없는 거. 계약금 없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민법 565조에서 말하는 해약금 규정은 565조 해약금은 이걸 말해요. 매매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 해제가 돼요. 계약금 해제. 계약금 2배 물고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계약금 2배 물거나 계약금 포기하는 조건으로. 근데 계약금 교부를 안 한 거. 안 한 건 어떻게 돼요? 계약 해제를 못 해요. 해제가 봉쇄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계약금을 넣은 거. 2번 계약금을 교부 안 한 거. 2개로 계약은 나눠지는데 어느 게 더 효력이요? 계약의 구속력이 세고 강한 걸까요? 이게 센 거야. 뭐가 없는 거? 계약금 없는 거. 없는 거는 해제가 안 돼요. 반면에 뭐가 있는 거? 계약금을 교부한 거는 계약금을 2배 물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가 됩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해제가 되니까.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해제가 안 돼요. 2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계약금을 교부한 거, 교부 안 한 거. 그죠? 교부한 거, 교부 안 한 거. 그래, 전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 때 남자들이 볼 때 여자가 말을 할 때요. 뭐 싸우다가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남자가 좀 실수를 했어. 술 먹다가 아니면 뭐 노름을 하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실수를 좀 했어. 그때 여자가 말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죠? 왜? 어디로 튈지 몰라. 말하면 안 무서워. 왜? 말 던진 것만 내가 여기다 받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말 안 한 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해제가 봉쇄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매매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을요. 계약금 4천을 주기로 했는데 4천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매도자가 계약금 계약을 파기해버려요. 뭐를 끝내버려요? 계약금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처리해버립니다. 무슨 계약을? 계약금 계약을. 그럼 계약금이 없어져 버려. 그럼 계약금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거? 2번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되고 계약금 없는 거. 계약금 없는 2번처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해제를 못하게 돼요. 엄청 무서운 계약이 되지. 무섭지. 여자는 말 안 할 때가 무서워요. 무섭죠? 계약금 없는 게 무서워요. 왜요? 해제가 안 돼요. 그럴 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계약금 안 넣어 빨리? 안 넣어?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계약금 계약 해제할 거야. 해제해버려. 그럼 뭐만? 매매 계약만 되고 계약금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해제를 못해요. 예, 이게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니을 이어가죠.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어떻게 했어요? 일부 지급했어요. 일부 지급. 그럼 중도금을 넣었죠. 그럼 착수했죠. 그때 을은 계약금을 뭐하고요?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죠. 왜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 날리고 해제 안 되죠. X. 미음, 을이 계약금을 뭐하기 전? 지불하기 전이라면, 을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면 갑은 교부받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주고 계약 깰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에 두 배 주고 깰 수 없죠. 얼마 줘야 하죠? 5천만 원에 두 배를 줘야지. 1,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X. 자, 계약금에 관한 사례 문제로요. 깔끔하게 내용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연습을 두세 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금이 사례로 나면 이 논점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어서 다음 문제 74번 매도인 담보책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담보책임 1항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했죠. 일부 멸실이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할 수 있어요. 일부 멸실이죠. 일부 멸실이나 수량 부족일 때. 일부 멸실이나 수량 부족은 매수인이 언제만 선의여야 감액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 감액이나 해제도 됩니다. 선일 때. 악이면 꽝 아무것도 안 되죠.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이 뭐의 목적? 전세권의 목적. 그러면 뭐죠? 이건 용의권 제한이죠. 용의권 제한. 그때는 언제만 선의의 매수인은 이를 뭐한 날?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일 때는 안날. 악이면 개악일.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했죠. 뭐해서? 출제로 소유권 보존했죠. 그러면 매수인은 출제액 뭐 할 수 있죠? 상환 청구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종류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안 하고 아니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뭐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나 손배 청구요.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죠. 580조. 581조죠. 종류물 하자. 해제 언제요? 목적 달성 못하면. 나 목적을 달성 못해 하자 때문에. 목적 달성 못하면 뭐 하고요? 해제를 하고 목적 달성이 되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죠. 또는이죠. 또는 둘 중에 하나. 그거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자 없는 새 차를 뽑을 수 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이면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배 청구요. 손배 청구까지 할 수 있다. 5번 정답. 자, 내가 토지를 샀어요. 여기를 500평을 샀어요. 펜션 지으려고. 근데
일부가 누구 땅이어서 남의 땅, 일부가 남의 땅 껴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매수인이 펜션을 못 짓게 됐어. 이것 때문에 펜션을 못 줘. 그럼 어떻게? 목적 달성을 허나요, 못 하나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 그럼 계약 어떻게 해야 돼? 끝내. 해제하고 끝내. 해제. 거꾸로. 요게 좀 들어가 있어도, 남의 땅 좀 들어가 있어도 평수가 안 많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펜션 지을 수 있어. 그럼 목적 달성 가능이죠. 목적 달성이 뭐 하면? 가능하면 해제 안 하고 뭐를 해요? 손배 청구하면 되죠. 감액이죠. 참 감액 청구하면 되죠. 감액. 깎어 이만큼. 이게 10평이야. 깎아 10평 깎아줘. 그리고 별도로 뭐야? 별도로 손배 청구죠. 별도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하고 감액 둘 중에 하나 하고 손배 청구합니다. 해제 또는 감액 외에 뭐 할 수 있어요? 손배 청구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정답 5번 처리. 이어서 75번입니다. 75번. 임차인의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건물 증축 부분을요. 건물을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이만큼 이렇게. 여기 위에 한 층을 더 증축을 했죠.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요? 임대인 소유로. 임대인 소유로 귀속한다라고 서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특약을 한 사안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요? 임대인 소유로.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자. 같이 해볼까요? 증축 부분은 누구 소유?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임차인이 계약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증축한 거를 다 털어내야죠. 털어내서 어떻게 하죠? 원상복구해야죠. 원상복구하고 철거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 돈이. 철거 비용 꽤 들어가죠. 그래서 임차인이 철거 비용을 면제받겠다는 거죠. 뭐를 면제? 철거 비용을 뭐 하고요? 면제받는 대신에 이거 대신에 철거하려면 돈 들어가죠. 이거 뜯어내려면 철거 비용을 면제받아. 대신에 뭐 하자고? 비용을요. 여기 비용 들인 거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비용 상환 청구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래요. 판례는. 이 약속은 증축 부분을 임대인 너가 가져라. 너가 가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철거 비용 면제되고 대신에 뭐 하겠다? 비용을 포기하겠다 이거야. 그럼 얘가 비용 받아 못 받아? 임차인이? 못 받아요. 임차인이 여기 비용 들인 거 있죠? 이거 돈 못 받는다는 거죠. 왜요? 포기한 거야. 대신에 어떤 이익을? 철거비가 면제돼. 철거비가 안 들어. 이거하고 뭐 하자고요? 퉁치자는 거지. 그로 임차인은 뭐를요? 비용을요. 비용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다. 조심할 거는 니은입니다. 니은. 여기가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약속이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귀속한다는 이런 약속이 부속물 매수 포기냐 이거예요. 뭘 포기냐?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부속물 요건에 해당이 되려면 부속물 요건에 해당되려면 첫째, 이 소유가 누구 소유여야 돼요? 임차인 거여야 돼. 임차인 거. 임차인 거고 이게 독립한 물건이야죠. 두 가지가 요건이에요. 주인이 누구요? 임차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기존 건물하고 독립성을 떼야 이게 바로 부속물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줬어요? 소유를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증축 부분을 넘겼죠. 그 순간 이거는 뭐예요? 부속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부속물이 아니야 이거는. 왜? 임대인 거잖아. 임대인 거. 그로 이 약속.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해요? 임대인한테 기속한다는 약속은 비용을 포기하는 거지 부속물에 해당 안 되니까 뭐야 이거는? 부속물에 해당 안 되죠. 안 되니까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연결합니다.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이건 맞죠. 비용 상환 포기 맞죠. 근데 뭐 포기?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 이건 아니죠. 이건 부속물에 해당 안 된다. 부속물에 해당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다. 뻥이다. 이거. 부속물 아니라고. 부속물 아니라고. 1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서 이 부속물에 대해서 유치권 걸어요 못 걸어요? 걸 수 없죠. 왜요? 부속물은 건물하고 별개죠. 별개. 간판도 마찬가지죠. 간판도 건물하고 동떨어진 거죠. 간판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죠. 이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못 걸어요. 세 번째 부속물이라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럼 틀렸죠.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지 부속물은.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죠. 독립한 물건. 구성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은 X. 4번이요. 부속물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착시키거나 누구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만 매수 청구 대상 해당이 됩니다. 4번 정답. 그 다음 76번.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대항 요건하고 뭐를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직계 비속이 뭐를 이유로? 실거주를 이유로 하거나 이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 뭐 가지고요? 실거주죠. 직계 비속이 뭐 할 거?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몇 기요? 2기죠. 3기가 아니라 2기죠. 2기 연체면 갱신 거절 사유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직계 비속이 실거주하거나 2기 연체죠. 상가는 3기죠. 주택은 2기야. 꼭 기억하실 것. 그리고 실거주 목적은 어디예요? 주택에만 있고 상가는 없어요. 주택에는 있고 상가에는 없다라는 거 구별하실 거 꼭. 두 번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과 어디에?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동그라미죠. 주택에서도 빼가고 대지에서도 빼가요. 우선 변제권은. 세 번째, 임대차가 묵시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몇 년? 2년이다. 2년. 그리고요. 갱신 요구해야 돼요. 임차인이 무슨 요구해야 돼요? 계약 갱신 요구해도. 갱신 요구해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똑같죠. 묵시갱신도 2년. 4번 임대차 종료 전에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 뭐 하기 전에? 종료 전에도. 종료 전에 경매에도 우선 변제 빼갈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가 된 상태? 가압류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뭐가 되면? 양도가 되면 가압류 채권자는요. 양도인에 대해서 가압류를 주장하나요? 양수인한테 주장하나요? 양수인한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보증금이요. 보증금 1억을 받아갈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C가 가압류를 걸었다. 여기다 가압류를. 가압류 통지서가 주인한테 날라와요. 이 보증금 가압류 됐으니까 돈 일로 넣지 말라고. 이때 집을 팔면요. 팔죠 이렇게. 그럼 C는 가압류권자 C는 가압류 1억을 누구한테요? 양수인한테 주장하는 거지. 전주인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양도인한테요. 양도인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양수인이다. 5번 정답. 이어서 77번. 자, 사례 문제죠. 그러면 사례 문제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읽으면서 기초 작업을 하는데 끈을 읽으면 돼. 끈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초 작업하세요. 그럼 답이 그 순간에 정리가 되세요. 그냥 막 읽는 거 도움 전혀 안 돼요. 그냥 읽어봤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와서 읽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무조건 끊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작업, 그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림 작업. 자, 2020년 5월 신탁자 갑과 친구 수탁자 을이 X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요. 누가요?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요.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는 명의신탁인데요. 명의신탁에 3자간 명의신탁은 두 종류가 있죠. 계약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어느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요. 세 사람이 나오죠.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세 사람이 나오면 동그라미 세 개를 팍 찍어요. 따다닥. 그리고 맨 왼쪽이
매도인이야, 매도인.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자, 이쪽은 수탁자. 이렇게 쓰는 거죠. 따다닥 하고요. 매도인 왼쪽, 중간에 신탁자, 의리 수탁자.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매도인이 어떤 놈이냐? 병이라고 돼 있네, 병. 신탁자는 갑이네, 갑. 수탁자는 을이야, 을. 이렇게 작업을 끝내. 여기까지 끝. 요거 5초면 돼요, 5초. 따다닥,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세 글자 쓰면 돼요. 따다닥, 맨 왼쪽이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됐죠?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매수자를 찾아라. 오케이. 특명입니다, 특명. 이 명의시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매수자가 누구냐? 매수자가 누구냐? 찾아볼까요? 을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라고 됐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누가 매수한 거예요? 을이.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병이 을로 매매했고 병이 을로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이를 무슨 명의시탁? 계약 명의시탁. 누가 매수자가 된 거? 수탁자가. 수탁자가 뭐가 된 거? 매수자가 된 거를 무슨 명의시탁? 계약 명의시탁. 신탁자는 뭐 대주고? 돈 대주고. 신탁자가 돈 대주고 돈 대고 수탁자가 매수자가 된 거. One more time. 신탁자가 뭐하고? 돈 대주고. 누가? 수탁자가 매수자가 된 거. 이게 무슨 명의시탁? 계약 명의시탁이다. 이쪽으로요.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매매하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등기하죠. 매매하고 등기한다. 이거 쓰셔야 되고. 매매 그 다음에 등기.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죠.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지. 부부나 종중이 탈세 목적이 아닌 한 그것만 유효고 나머지는 무효예요. 명의시탁은 무효. 두 번째. 병이 갑을 사이의 명의시탁 사실을 뭐 했다? 몰랐다면 뭐죠? 선이죠. 선이면 이 물권 변동은 유효다. 을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이면 이 물권 변동은 유효. 등기 유효. 3번. 병이 갑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뭐 했는지요?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 등기가 넘어갈 때, 등기를 맞춰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계약을 할 때가 기준이지 등기를 넘겨줄 때 그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칠 때가 아니라 계약할 때요. 계약할 때 명의시탁이 있는 걸 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여기가 X. 4번. 을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그럼 을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됐죠.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 상당액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돈 대줬죠. 돈 대준 애한테 뭐를요? 부동산을 줘요? 돈을요? 매수자금 주죠. 매수자금을 어떻게 한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매수자금이요? 매수자금이지 별표. 부동산은 을 거고. 돈만 줘, 돈만. 5번. 병이 갑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뭐한 경우? 안 경우. 알았죠? 병이 알면 이 물권 변동은 무효. 선이면 이 물권 변동은 유효고 악이면 무효.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이때 을이 그 사주정을 모르는 정에게 을이 누구한테? 정에게 매각을 했어요. 이렇게 매각을 했죠. 그럼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매매를 하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를 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래서 본 문제는 계약명의시탁 사안이죠. 계약명의시탁의 이 그림이죠. 그림. 매매 유효, 소유권 이전 유효. 명의신탁은 무효죠. 명의신탁은 무효. 수탁자가 매수인이 된 거죠. 이때 명의신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요? 계약할 때가 기준이다. 그래서 3번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간평사 올해 문제니까 꼭 점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78번. 78번은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의 효력은 대지권에는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치죠. 왜요? 종물이니까. 전유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걸면 효력은 어디에? 대지권에도 미친다. 왜? 종물이니까. 권리의 종물. 미친다죠. 1번 정답. 3번 보시면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면 법정 정족수가 얼마죠? 집합 건물에서는 5분의 4죠. 5분의 4 미달로 무효이면 구분 소유자 등의 뭐가요?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죠. 이 조합이요. 조합이 재건축을 하려면 얼마죠?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죠.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를 얻으면 반대자 있죠. 반대자의 지분을요. 이 지분을 어떻게 해요? 시가로 매도 청구하죠. 이게 시가 매도 청구권이다. 시가로 매도하게 됩니다. 매도 청구권이 생기죠. 시가 매도 청구권. 누가? 조합이 이 사람 지분을 사버리는 거죠. 시가로. 근데 이게 뭐하면 5분의 4 미달이면 이 권리가 안 생긴다. 오케이. 이어서 79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뭐를 수수하는 거? 권리금을 수수했다. 원래 권리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죠? 이렇게요. 여기 주인, 상가 주인, 여기 임차인. C는요. 신규 임차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신규 임차인. 권리금은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시설비 양도조로 주는 게 권리금이다. 이게. 내가 1억에 인수할게 헛붙지. 그죠? 근데 이걸 누가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누가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 이거는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거죠. 얘가 방해한 거야. 왜 권리금을 네가 받아? 임차인이 받을 거를. 이거는 권리금 계약 체결 보호 의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걸로 봅니다. 두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임대인이요 3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 본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죠.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2번 정답. 자, 이 내용인 즉슨 뭐냐면 이 가게를 주인이 뺏고 싶은 거죠. 이 고깃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이 고깃집이. 근데 자기는 기껏해야 월세 한 300밖에 못 버는데 소문은 얘가 한 달에 한 몇 억씩 버는 거죠. 뺏고 싶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1년 6개월을요. 1년 6개월을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거를요. 얘가 갱신해달라는 거를 거절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얘 내보낼 수 있다. 1년 6개월입니다.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가게를 문을 닫으면. 요거 문 닫으면 갱신 안 해줘도 돼요. 내보내고 갱신 안 해준다. 3번 임차인이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했죠. 그럼 임대인은 권리금회수 보호 의무요. 권리금회수 보호 의무를 부담을 안 합니다. 즉 얘가 3기를 연체했다. 그럼 얘는요. 권리금을 얘한테 빼달라고 못해요. 이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가 안 됩니다. 이거. 얘가 이쪽으로 권리금 빼가지고 나가는 거 보장이 안 돼요. 그걸 주인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3기를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뭐하면 멸실하면 이거는 권리금 회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 안 한다. 즉 임차인이 권리금을요. 보장 못 받는다. 임차인이 권리금 보장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임차인은 뭐를 못 받는다? 권리금 못 받아. 3기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멸실하면 권리금 못 받아. 권리금 회수기회가 권리금 무슨 기회가 회수기회가 어떻게 돼요? 보장 안 돼요. 보장 안 돼. 너 보장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멸실하면
자, 이제 마지막 80번. 사례 문제죠. 자, 가볼까요? 사례 문제니까 끊어 읽고 그 다음에 기초 작업해 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문제 접근 방향이에요.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기 엑스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등기를 갑 명의로 마쳤다. 기초 작업 들어가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동그라미 2개를 쳐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치세요. 왼쪽은 무조건 누구예요? 소유자야. 소유자.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 갑은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줬죠? 돈 1억을 빌려줘 놓고 이 땅을요. 이 땅을 뭐로요? 양도담보로 잡았죠. 양도담보다. 그 후 병은 이제 임차인 나와. 병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이죠. 무슨 계약?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저 소유자하고 병이 임대 계약을 했어요. 병은 그럼 누구예요?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이 부동산을 세를 얻은 거야. 그럼 이미 뭐가요? 양도담보가 1월 달이야. 1월 달에 있던 거를요. 얘가 7월 달에 임차인이 이거를요. 을로부터 빌린 거야. 자리 잡았나요? 갑이 양도담보 잡은 거는 1월 달이고 병이 임차인이 얻은 거는요. 임차로 얻은 건 7월 달이야. 그럼 뭐가요? 양도담보가 먼저 있고 뒤에 임차인이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중 틀린 것은 1항. 갑은 을의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 도래 전. 뭐 하기 전? 변제기죠. 1억의 변제기 도래 전이면 갑이요.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해요. 못해요.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너 나가라고 못해요. 왜요? 나 쓸 수 있어. 왜? 변제기 전에는 이 돈 변제기 전에는 나 못 나가. 변제기 되면 어떻게 해요? 너 나가. 양도담보 실행하려고 얘 내보낼 수 있죠. 근데 뭐 하기 전? 변제기 전이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변제기 도래 후면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예민하죠. 얘 포지션이야. 임차인의 포지션이 이 1억의 변제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실 것. 1번. 두 번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채무에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하면 오케이. 변제기 도래했죠. 1억 변제할 날짜 됐어. 날짜. 그러면 갑은 이제 뭐를 해요? 담보권 실행. 내가 담보 잡았죠. 이 땅을.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를 거쳐서 임차인에게 뭐 하라고요?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나가. 임차인 나가. 왜? 내가 담보 잡았는데 말이야. 이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았는데 이 자식이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너 내보내는 거야. 담보권 실행하려고 너 나가라고. 너 나가.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요? 변제기가 도래했잖아. 오케이. 1번하고 2번 묶어서 별표할게요. 3번. X토지에 대해서 누가요? 제3자가 침범을 했군요. 이런. 을은 누구죠? 소유자죠. 등기 명의 없이도 등기를 을의 갑에게 갖다 놨어도 을이 실제 주인이죠. 등기 명의 없이도 실질적 뭐를요?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너 나가 할 수 있다. 나가 소유자예요. 나가. 제3자가 침범했다. 누가? 을이 소유권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딩동댕. (4번) 이어가죠. 갑이 을에게 뭘 주면? 청산금을 지급하면 이런 구조예요. 갑이 채권자죠. 채권자. 을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렇죠? 이때 갑이요. 저 땅을 먹으려면 이 땅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어요? 청산금 주고요? 청산금 줘야지. 청산금 주고 이 땅을 먹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갑한테는요. 소유권과 청산금을 주니까 소유권을 먹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양도담보가 있었죠. 두 가지가 동일인에게 기수가죠. 양도담보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수가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양도담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게 양도담보권이 혼동으로 잘 나오는 거죠. 꼭 기억하실게요. 야, 네가 뭘 가지면 청산금 줘버리면 청산금 주면 말이야. 네가 소유자고 네가 양도담보권 2개를 갖게 돼.
소유권하고 그럼 뭐하고요? 양도담보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는 이게 양도담보권,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5번 만약 갑이 청산 절차 없이요. 갑이 청산 절차 없이 이 땅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정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분했다. 면 제3자 정이 뭐라면? 선이라면. 선이라면 이 소유권을 정이 먹는다. 선의의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채무자죠. 채무자 을은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요. 이거 돌려달라고 얘한테 가서 말소해달라고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을은 정에게 뭐 해달라고요? 등기 말소해 주셔. 등기 말소해 주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 거라서 정이 유효하게 취득하니까요. 이거 가담법 11조죠. 가담법 11조. 굉장히 유명한 조문. 담보권자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선의 3자에게 뭐하면?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먹는다, 소유권을. 그때 채무자는 이걸 뭐 할 수 없어요? 말소 처리할 수 없어요. 별 3개. 말소할 수 없어요. 정답 5번. 이래서 5의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약 100여일 정도 되는데요. 촘촘하고 그다음에 견고하게 계획 잘 세우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제일 중요한 자신감이죠. 자신감만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감만 잃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믿으시고 본인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공부를 꾸준히 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